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녁 2부에도 이자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지금 좀 전에도 막 이렇게 기사들 보니까 미국이 급등했다고 아주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용지표 개선 때문에 2%대 이상의 급등.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급락보단 급등이 낫잖아요. 그죠? 요즘 미국장 이틀 동안 한 2, 3일 고생시켰는데 그걸 만회하는 한 방에 다 만회하는 진짜 한 방에 다 만회하지 않았나요? 잠깐 보면 그죠? 이게 다운데 멋지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틀 동안 빠진 거 한 방에 오늘 새벽 한 방에 다 그죠? 나스닥도 이틀 동안 빠진 거 한 방에 그냥 다 회복. 일단은 이렇게 회복되면 좋잖아요.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그래요. 여유 있게. 저번 주는 금요일 날 솔직히 토요일 날 좀 그랬잖아요. 중국이 폭락하고 나서 맞이하는 토요일이라서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은 방송하면서 예민하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얼마나 그래요. 여유 있고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화가 조금 더 잘 되게 저희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 잠시 후에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반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깜짝이야.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성남의 지은이 할머니, 지은이 엄마. 지은이 엄마? 일부러 전부니까 전화 통화 한번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우리 지은이 어머님은 연세가? 68, 너무 많죠. 뭐가 많아요. 인생은. 이제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맞아요, 백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뭐가 많기는. 아직 한참이시네. 네. 아유, 그래요. 성남 분당 쪽? 예. 아직 나이 한참이신 거 보니까 복정사거리 누비고 다니셔도 될 나이예요. 그래요. 우리 지은이 어머니 주식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경력은? 한 1년 좀 넘었어요. 얼마 안 되셨구나. 다 까먹고 없는데. 신입이시구나. 알았어.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효성 ITS. 매수가 얼마예요? 18,050원에 40%. 18,050원에 40%. 네. 또요? 그리고 바이렉스요? 예. 네, 이거 죽었다, 지금. 19,500원에 30%. 좀 쉽지 않은 종목들을 갖고 계시네? 이거 목요일 날에 막 건도박지 쳤어.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종목들. 왜냐면 지금 지은이 어머님이 상대하시기에는 그렇게 쉬운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고나 계속 내려간다. 오지를 안 한다, 도대체.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누가 지은이 어머님 계좌를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가 지은이 봐. 어머님을 사니까 막 파는 거야. 그런가 봐. 모르셨죠? 예.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렸어요. 관장님 좀 좋은 말씀 해보세요. 우리 지은이 어머님, 효성 ITX라는 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사셨어요? 나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럼 뭐 보고 사신 거예요? 그저 좋다 하길래 샀어요. 뭐가 좋대요? 모르겠어.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미치고 환장하겠지. 그래요. 미치고 환장하고 그 다음은 팔짝 뛰셔야죠. 그게 빠졌네. 그래요. 효성 ITX는 효성그룹 회사인 거는 아시겠죠? 이름 들어보면. 예, 그건 알아요. 그래요. 이 회사가 뭐를 하는 회사냐면요. 네. 이 회사가 그 효성그룹 내에서 주로 네. 클라우딩이라고 아세요? 예. 클라우딩 아세요? 네. 그래 대단하셔.
클라우딩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였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 그러니까 효성그룹 내에 보면은 그 효성에서 많은 뭐 이렇게 컴퓨터들을 많이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예. 그룹 내에서. 그러려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큰 서버가 중앙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예. 개인들이 서버 갖고 있는 것보다 큰 중앙에서 관리하고 이래야지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할 거 아니야. 아,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런 걸 쉽게 말하면 크라우딩이라 그래요. 그런 크라우딩을 다 하는 회사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자기네 내부에. 그거를 하는 게 효성 ITX예요. 아, 예. 이제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주로 효성 쪽에서 내부에서의 매출이 짭짤해요. 왜? 아니, 자기네 자체 내에서는 뭐 경쟁자가 없을 거 아니야. 자기네 자체 내 거 주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가 되게 짭짤했어요. 아, 근데 왜 안 가요? 아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을 뚝 잘라먹긴! 웅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거 가지고는 이 회사 주가가 잘 보시면 2014년도 이전에는 이 회사 주가가 하나도 오른 게 없었어요. 그죠? 예, 예,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회사는 실은 워낙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요. 네. 안정적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안정적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안정적이지만 안정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요만큼은 항상 확보돼. 예. 확보돼. 그 요만큼은 확보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연금으로 항상 나와. 예. 그럼 이 사람한테 뭐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자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은 확실하게 대출을 해주겠어. 매달 100만 원이라는 게 연금이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그죠? 예, 예, 예. 근데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이라는 거는 대출을 안 해줄래. 사채업자가. 왜 그럴까요? 예, 예. 왜 그럴까? 500만 원은 대출을 해줬는데 1000만 원은 대출을 못 해주겠대. 그럼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10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니까 500만 원 정도는 내가 안 뜯기고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1000만 원 정도 되면 이 100만 원 가지고는 좀 아유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빌려주는 거가 쉽잖아. 마찬가지로 2014년 전 이전엔 효성 ITX 주가가 하나도 별로 안 갔던 이유가 예. 안정적인 거는 더 커져야지만 이 안정적인 거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거야. 500만 원이라는 돈밖에 못 빌려줄 정도야. 예. 1000만 원이라는 건 못 빌려줘. 그러려면 1000만 원이라는 걸 빌려주려면 이 사람이 지금 수익이 어떻게 돼야겠어? 좋아져야 되지. 앞으로 이 사람이 지금 연금만이 아니라 어디 회사 괜찮은 데 들어갔어. 그러면은 돈을 더 빌려주겠죠. 그렇죠. 왜?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니까. 맞나요? 맞아, 예, 맞아, 맞아. 바로 이거예요. 효성 ITX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그러니까 주가가 그 정도까지는 있는데 이 주가가 올라오려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뭔가 성장이 보여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성장이 안 보였단 말이야. 아, 어떡하냐.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2014년도 올라왔던 건 왜 그랬냐? 이 회사가 클라우딩이 그때 하면서 클라우딩 사업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부각이 된 게 있어. 뭐야? 요즘 하고 있는 IoT. IT. 요번에 다음 달인가요? 체스가 열리죠? 아시죠? 체스, 예, 체스 예. 몰래. 아세요? 체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예, 예. 그래요. 세계 전기 전자박람회 있잖아요. 제일 큰 예. 거. 그게 1년에 어떻게 되게 그거 하냐. 그런데 지금 뭐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 체스의 올해 내년이죠. 1월에. 그 체스의 가장 큰 화두는 IoT 쪽으로 지금 갈 것 같죠. 그래서 뭐 예. 지금 뭐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삼성 쪽에서도 IoT 관련된 걸로 체스에 지금 대대적으로 참가해서 그쪽에 대한 걸 이야기하겠다 그랬죠. 그건 제가 봤을 때 IoT에 관심을 삼성이 크게 갖고 요번 체스에서 IoT 쪽으로 밀고 나간다는 소리는 이거는 곧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은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봐요. 더 크게. 그럼 어쨌거나 이 사물 인터넷 쪽. 예, 사모님처럼 맞아요. 근데 이 사물 인터넷 쪽을 국내에서 제일 주도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어쩔 수 없어요. 삼성이에요.
근데 삼성이 지금 체스의 IoT 쪽,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IoT 쪽에 지금 IoT로 체스에서 그쪽으로 이제 기조를 그쪽으로 해서 기조 연설부터 해가지고 다 한다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시장에 그런 얘기가 도는 거 보면은 그럼 일단은 사물 인터넷은 내년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 효성 예. ITX가 바로 사물 인터넷과도 관련은 돼 있어요. 예, 그 카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세요, 좀씩?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오르고 나서 지금 현재 못 가고 있어요. 맞아. 못 가고 있는데 예, 바로 그거예요. 크라우딩하고 사물 인터넷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밀리지도 않고 버티고 있어요. 왜? 이 회사는 효성 자체 내 걸로 어느 정도 짭짤하게 먹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큰 주주 중에 한 명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 뭐던데? 나 몰라. 예, 조현준 사장이죠. 예, 예, 예. 큰아들. 예, 그 35%인가 조현준 예. 사장이 이 회사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예, 마감 매수 많이 이제 했더라고, 참. 그런 회사들은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냐, 이 회사가 지금 올라가서 지금 들어가는 건 예를 들어서 요런 때 들어가는 건 좀 그렇겠죠. 근데 지금 조정이 1년을 넘게 거쳤어요. 그죠? 조정 1년 넘게 거친 상태인데 계속 횡보하고 있어. 그러면 답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 횡보가 뭘 의미할까? 더 오르지 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주야장창 그러니까 내려온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의 시간표 우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오를지 그런 건 몰라요. 언제 빠질지 그런 건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아냐? 이 회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야. 이해가 예, 되세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요번에 주가가 9월 달에 한번 올라졌던 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 그것도 되게 올랐어. 아, 그래요. 삼성페이에 음. 예, 은행에 들어가는 ATM에 얘네가 단독 공급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 모멘텀, 삼성페이 모멘텀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모멘텀은 계속 조금씩 나와요. 그런 회사가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답은 하나다라는 거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런데 현재 이런 뭐 조현준 사장의 그 물량이라든지 35%인가요? 들고 있는 물량이라든지 여러 걸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르겠지만 위하고 아래 중에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일 가능성이 전 좀 더 많아 난한 보여요. 2만 원까지 봤는데. 2만 원? 글쎄요. 예. 일단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 횡보 구간 이후에 그 다음의 그림은 위냐 아래냐를 따졌을 때 저는 일단은 더 아래보다는 이 횡보가 위로 가기 위한 횡보가 아니겠냐. 아, 사물 고맙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니 뭐 저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내는 것도 아닌데 저 몰라요. 이거 정답. 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관들도 요즘 계속 들어오고 하는 게 이 횡보 다음엔 주식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식은 영원히 횡보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횡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횡보 다음에는 답이 나와요. 위든 아래든. 이제 그게 뭐냐예요. 근데 이거는 1년 넘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예. 올라온 다음에 분명히 방향을 잡을 거다. 근데 그 방향이 어딘가만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매력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와, 전 여기에 그래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근데 물량이 40%예요. 그죠? 너무 좀 많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오면요. 손실 예. 없는 구간에서 물량 절반은 줄이세요. 현실은 아시겠죠? 18,050원까지 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맞아, 그렇게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주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주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일단 물량을 반으로 줄이세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그리고 다 던져볼 거예요. 아유 다 던지지 말라니까 말 되게 안 듣네 진짜. 징그러워 죽겠어. 아유 진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징그럽다 그럴 거예요. 바이넥스 죄송합니다. 19,500원에 30%인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내려오고 있는데 요건 제가 손절가를 이거 드릴게요. 아래 목요일날 왜 그래 곤도박이 쳤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14,500원 깨지면요. 이거는 네. 일단은 손절해 주세요. 14,500원 안 깨지면은 손절하지 14,500 마시고 좀 지켜보다가 14,500원. 예, 반등하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나오시고요. 만약에 매수까지 근처까지 그 오겠어요. 가격 깨면은 손절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우리 지은이 어머님 이 반장님 그러면 이게 매수 가격까지 19,500원까지 올수 있겠어요? 반등 한번 하면은 뭐 솔직히 그 가격까지 무리는 아니에요. 아, 무리는 그래요? 아닌데 반등 한번 들어오면은
뭐 예. 요 정도는 무리는 아니에요. 이 종목이 워낙 탄력이 좋아서 그렇게 무리까지는 예.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진희 어머님.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부산을 갑니다. 부산 백스코를 가는데요. 오후 3시부터입니다. 시간을 잘 이해하시고요. 3시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 기대했던 강용민 대표가 오늘 드디어 저하고 오늘 강연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강용민 대표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하냐 뭐 한 번 안 하냐 워낙 많이들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쎄요 뭐 어떨진 모르겠어요. 뭐 그 장소가 어느 정도 되는 정도의 캐파를 했는데 뭐 워낙 강 대표 인기 좋으니까 사람들 또 너무 많이 오시면 또 글쎄요. 저도 뭐 그건 장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가하시기 바라고요. 오후 3시부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성남입니다. 성남 분당구 임해동의 성남 상공에서 3층 강당에서요. 12일 오후 2시부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김용기입니다. 김용기님. 네. 용기 있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과감하게. 아이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 우리 반장님. 용기님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 46살이고요. 주식 경영. 5년 됐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용기님. 용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 용기 있는 짓 많이 시키셨어요? 야, 너 왜 그렇죠. 용기가 예.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름대로. 그렇죠. 예. 그죠? 용기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용기가 있죠. 아, 있는 편이세요? 네. 생활할 때 평소에? 예. 혹시 또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불의를 보면은 상당히 앞에 나서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고 안위를 위한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뭐 우리 멋있어요, 영기님. 좋아. 우리 영기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슈피겐 코리아 매수가 얼마요? 95,600원 10%. 10%요. 예. 예. IS 동서 네. 55,500원에 10%. 예. 아이센스 예. 31,900원에 1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네. 센스. 아이센스. 센스 있는 사람들이 사는 주식이 아이센스라며. 이런 센스쟁이. 그래요. 예. 다 10%씩밖에 안 갖고 계세요. 확실히 주식을 한 5년 한 티가 나세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적당히 자기의 어떤 판단이 안 쓸 때는 일단 현금 비중을 확 늘리시고 좀 그러는 스타일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눈에 보여요. 포트라든지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개인들을 워낙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대충 그분들이 이렇게 포트나 말하는 거 이렇게 뭐 종목 매수한 뭐 이런 거 보면은 대충 그분의 성향이 보여요. 근데 그래요. 근데 용기님은 왜 현금을 이렇게 늘리시는 전략을 가져가신 거예요? 지금은 좀 이렇게 주식을 좀 늘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관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관망하려고? 글쎄요, 뭐 이렇게 주식 시장을 좀 봐야죠. 좀 보고. 예.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주식시장 흐름. 글쎄요, 내년 한 1월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1월 되면? 예. 근데 왜 다 이렇게 다 개별주를 갖고 계세요? 그 대형주는 안 갖고 있고? 뭐 방송 이렇게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개별주가 더 낫다고 이제 반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래, 저도 같은 예. 생각이에요. 전 개별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개별주 조정이 4개월 이어졌는데
이제 글쎄 뭐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팁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팁은 4개월 동안 개별주들이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잘 가던 놈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올라가다가 한 번씩 쉬잖아요. 그죠? 네. 쉬었다 가잖아요. 네. 근데 개별주가 저는 잘 가다가 이제 잠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4개월 정도 쉬는 거라고 보였거든요. 네. 그럼 네. 이제 다시 또 등산을 하겠죠? 네. 제 논리가 너무 간단했나? 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슈핑앤코리아가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왜 이렇게 뭐 10%밖에 안 되니까 부담은 없는데 그래도 왜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인가요? 전 실수 같은데. 아,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이제 들어간 건데, 아, 왜요?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률이 좋고 회사가 뭐 나름대로 해외에서는 인지도도 있고 뭐 영업을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아 지금은 들어갈 때다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뭐 예, 계속 떨어지네요. 아, 저는 슈핑앤코리아를 지금 별로 안 좋게 지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영업이익률은 맞아요.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슈핑앤코리아는 결국은 누구한테 주로 먹고 팔아먹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회사 때문에? 애플이죠. 애플이죠. 예. 애플이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이미. 예. 애플이 보통 신제품을 그렇게 자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삼성보다는 오히려 더 텀이 긴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게 또 나오려면 속된 말로 먹히는 모델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 하나가 떴어요. 이게 슈핑앤한테 뜬 게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해서 뭐냐 하면은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성장이 올해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게 어저께인가 떴어요. 그저께. 아, 예. 저도 그걸 보면서 내용을 잘 읽어봤어요. 기사가 흥미있는 기사를 쭉 봤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 자릿수 스마트폰 성장을 한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네. 이건 무슨 소리냐? 이제 스마트폰 성장은 성숙 산업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이런 얘기 했는데 주가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가는 어디서 제일 많이 간다 그랬어요? 성장해서 제일 많이 간다 그랬어요. 그죠? 예. 예. 성장해서. 그래서 성숙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작아지거나 어려워진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산업이 지금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스마트폰도 성장해서 성숙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애플이 웬만한 스마트폰을 만든다라고 해도 이제 전에 같은 스마트폰의 애플의 성장은 이제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걸로 보죠. 다시 말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이 새로운 걸 제대로 먹혔기 때문인데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 중에 확 먹힐 게 있을까? 글쎄요. 당분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몇 년 걸려야 될 거라고 봐요. 또 애플이 새로운 걸 내놓으려면. 왜냐? 이제 서로 스마트폰들이 너무 진짜 아주 너무 고도의 기술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이 또 뭐를 만들어낼까? 완전히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큼의 뭔가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고 이 회사가 만약에 중국 쪽의 스마트폰들을 제대로 팠다 그러면 제가 높은 점수를 줄 거예요. 근데 슈핑앤코리아는 중국 쪽은 아닌 거 아시죠? 네. 북미 쪽이에요. 미국 쪽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5년이고 잘 하시고 했는데 슈핑앤코리아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근데 다행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못 봤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고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좀이라도 반등 나오면은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투자라는 관점에서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S 동서도 지금 현재 55,000원 정도 되는데요. IS 동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좀 올려줘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밀리고 있는데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의 매력은 있어요. 글쎄요. 근데 일단은 조정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동안 그래서 이제 하락하고 난 거라서 글쎄요. 여기서 돌려 세울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만약에 3만 한 여기 7, 8천 원 보이시나요? 이 3만 7, 8천 원 깨면 이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돌려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못 돌리고 더 밀리면은 수급적으로 매물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네. 저는 요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가격은. 그리고 마지막 아이센스인데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32,000원 10%인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29,000원 손절 라인 드릴 테니까요. 그 손절 라인만 지키시고. 근데 뭐 워낙 주식을 5년 동안 하시고 보니까 종목 선정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특별히 제가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세요. 솔직히. 그래서 자기가 잘 대응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나름대로 손절가는 잡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9,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만약에 거기 깨지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참고해 드리고요.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들어가시는 자기만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주식 관점도 있고 그걸 계속 잘 키우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도움 받으실 건 앞으로도 계속 도움 받으시면서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12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셔서 올 한 해 유종의미 꼭 거두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래요.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세요. 저하고 뭐, 제가 뭐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냥 비슷한 눈높이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반장님. 예, 어서 누구세요? 예, 강동구에 사는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강동구에 사시는 이종원님. 예, 예. 연세가 53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오래되셨구나. 예, 예. 저하고 언제 상담 한번 했었나요? 상담은 안 했습니다. 상담 안 방송만 하셨군요.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종원님. 15년. 저희 방송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어요? 예. 그래요. 15년이나 되신 분이 저희 방송 봤다 보니까 본다 그러니까 좀 걱정되네. 제가 헛소리 또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예. 아닙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종원님. 어떤 주식 예, 갖고 예. 계세요? 저는 삼성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매수가 얼마? 6만 7천 원에 30%요. 30%. 예. 그리고 한국타이어 예. 4만 4천 원에 25%요. 예. 그다음에 세방전기 42,500원에 25% 갖고 있습니다. 예. 세방 전지 아니에요? 예, 세방 전지요. 전지요. 예. 전기라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저 깜짝 놀라서 네. 전기 올 뻔했어요. 세방 전기는 없는데 큰일 날래. 내가 모르는 회사인가? 그래요. 삼성전기를 30%나 갖고 계세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주가가 계속 좀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더 오를지 방송에서는 계속 좋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그거를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그래요? 예, 예. 저는 방송에서 계속 좋다 그런 적 없는데. 다른 방송도 여기저기 보면은 그리고 신문에서도 좀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삼성전기 저는 그냥 별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전 2년 동안 쭉 그랬는데. 그래요? 저는 글쎄요, 보는 것마다 사람들의 관점은 틀릴 거예요. 뭐 누가 예, 뭐 정답이라는 게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냥 자기 예. 생각을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의 생각이 저는 뭐 틀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분들도 뭐 그만한 논리로 보시는 거니까, 그죠? 근데 예. 저는 이제 제 논리로 봤을 때 저는 삼성전기를 솔직히 별로
많이 매력 있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래요, 물론 뭐 삼성 지금 구조조정 잘 하고 있어요. 예. 요번에 안 그래도 어저께인가 뉴스 나왔더라고요. 삼성의 요번 인사를 봤는데 승진자는 적고 은퇴자는 많다. 예. 뭐 다른 걸 삼성에선 얘기하는데 시장의 눈은 그게 아니라 비용 절감을 노리는 거다. 근데 저도 또 개인적으로 비용 절감이라고 봐요. 저도 그거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게 봐요, 제 의견도. 근데 삼성이 지금 계속 사업을 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 집중화를 하고 있어요. 집중화. 근데 그 집중화, 아까도 뭐 제가 IoT 얘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지금 생각이 삼성에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나 정리하는 걸 보더라도. 근데 일단은 삼성전기는 물론 중요한 건 어찌됐건 간에 삼성전기 이코르 삼성의 스마트폰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이 심어진 거예요. 일단은 삼성전기 주가가 가려면 시장이 삼성전기 이코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라는 공식이 깨지기 시작해야 돼요. 다른 게 지금 웬만큼 해도 너무 그게 강하기 때문에요. 삼성전기는 그러니까 진짜 보세요. 만약에 삼성의 스마트폰이 기가 막히게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팔린다. 그러면요,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삼성전기 주가 날아가요. 아주 따질 것도 없어요. 아주 쉬워요. 그냥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팔려 진짜. 그러면 삼성전기는요, 뭐 다른 거 다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이 주가 날아가요. 왜 그러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삼성전기는 삼성 이코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라는 공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 이걸 깨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깨진다는 거죠, 쉽게. 이 회사가 뭐 요번에도 뭐 MLCC나 이런 거 이제 잘 되기 때문에 뭐 매출 그 실적 좋아진다. 그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한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대형주들 올라온 것들 많이 올라온 것 같고 하지만 이거 삼성전기 주봉이에요. 삼성전기 올 하반기에 뭐 막 올라온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 뭐 엄청난 상승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대형주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뼈무게라는 게 있어요. 뼈무게. 제가 이걸 사람으로 이야기하잖아. 뭐냐? 사람이 아무리 다이어트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더 이상 못 빼는 체중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어느 체중 이하로는 안 빠질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아무리 사람이 빼도 뼈무게 이하로는 못 뺄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빼도 뼈는 유지해야 되니까 뼈무게는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상은 그 이하는 안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뼈무게는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빠져도. 그죠? 마찬가지로 대형주는요. 기본 뼈무게를 해요. 근데 삼성전기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요번에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거든. 뼈무게도 못할 만큼 빠졌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등들이에요. 실은 올 하반기가. 크게 막 갑자기 좋아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승 기조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상승의 기조로 자꾸 해석을 하시나. 방송에서도 대부분 그걸 상승의 기조로 막 해석시키잖아. 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틀렸을지 몰라도 틀리면 나중에 제가 뭐 개망신 당하겠죠. 개망신 당한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지금 현실에 제 눈에서 보는 거에 충실하게 이야기할래요. 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 상승 기조 아니거든요. 제가 현대차, 기아차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안 하셔도 됩니까? 뼈무게는 합니다. 뼈무게 하러 올라는 옵니다. 뼈무게 하러 올라왔잖아요. 뼈무게는 한다니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뼈무게 하러 올라온 거예요. MLCC 뭐 그거 좋아서 이제 삼성전기 이제 주가 막 날아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뼈무게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뼈무게. 삼성전기 요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 5월 달까지 올라온 거 이거 왜 올라온 거예요? 갤럭시 그 스마트폰 시리즈 새로 나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다시 빠졌잖아. 빠져도 너무 심하게 빠지니까 뼈무게 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삼성전기 자체가 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가 아니라 이미 그 공식을 시장에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그 공식을 깨줘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기 내년에 삼성전자 진짜 스마트폰이 엄청난 양이 팔린다. 그럼 이 회사는 다른 뭐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 회사 그냥 주가 날아가요. 바로 이게 공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의 스마트폰이 내년에 잘 팔릴까요? 크게? S7 나오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뭐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진출했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내년에도 저는 기상도 흐림이에요. 제가 보는 개인적인 기상도는 흐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기에 그러면 주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럼 확 밀립니까? 그렇진 않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뼈무게는 한다고. 그런데 이게 큰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대에서 일단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타이어인데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44,025%인데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오고 있죠. 슬슬 타이어주들. 이제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 그죠? 예. 스노우 타이어가 더 그거 한데 끼셨어요, 혹시? 아직 안 깼습니다. 안 꼈어요? 예.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엊그제 오고 안 와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예. 그 겨울에 타이어주 사시면서 스노우 타이어 안 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야 타이어 회사가 돈 벌 거 아니에요. 타이어 겨울 스노우 타이어 끼셔야겠죠. 그리고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에요? 맞잖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타이어 주식들 요즘 올라가는데 올라가라고 그래서 저는 스노우 타이어 끼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해줘야지 타이어주가 올라갈 거 아니야. 예. 근데 일단은 타이어 주식 같은 경우에 고무 가격에 많이 연동이 될 거예요. 근데 고무 가격이 이제 제가 봤을 때 턴을 돌릴 것 같은데 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못 돌려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턴 돌릴 것 같아요. 곧. 그래서 턴 돌리면 이제 타이어주들은 좀 차분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은 아닌 거 아시죠? 천천히인 거. 그러니까 뭐 아마 거기에 맞춰서 15년 하셨으니까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방전지인데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42,500원. 요거는 참 요게 쉽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접근해서. 이게 옛날에는 참 우량했던 종목인데 특히 작년에서 올해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개인들이 참 쉽지 않은 종목으로 바뀐 거거든. 그래서 저는 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켜는 보세요. 예, 한번 갖고 있을 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그렇게 무리한 가격도 아니라서 일단은 좀 지켜는 보시는데 이거 굳이 뭐 손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만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 25%까지는 좀 많고 한 15%만. 그리고 그리고 25%까지 좀 많아요. 그리고 한 15%만 가져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면서 이렇게 한 15년 정도 되셨다면은 한번 좀 보실 만은 해요. 뭐 얼마 안 되신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제가 그냥 나오십시오라는 말을 할 텐데 15년 정도 되셨으면은 나름대로 이거 흐름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대신 비중만 줄이자.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참고되셨나요?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종원님 앞으로도 오랫동안 투자하시면서요. 뭐 저희 방송 혹시 보시게 되면은 저희 방송에서 도움 받으실 부분은 계속 도움 받으시면서 오래 꼭 장기 투자로 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지금 이제 방송 끝나면 또 부지런히 이제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걸어가야죠. 빨리 걷기 좀 늦으면 뛰어가야죠. 그래요. 부산까지 가는고요. 오늘 3시부터입니다. 3시에 백스코에서요. 제 2전 시장입니다. 1전 시장이 아니라요. 백스코 전 시장이 2개가 있어요. 제 2전 시장이라서요. 1층 121호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로 이제 올해 연말 방송으로 강용민 대표가 이제 방송은 완전히 이제 놀 거예요. 이제 다시는 방송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사업에만 열중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직접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와서 강유민 대표 어떤 이야기 하나. 글쎄 저도 궁금해요. 과연 어떤 저하고 오늘 같이 강의하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했을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12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오후 2시. 예, 분당 임해동입니다. 분당 임해동에 있는 성남상공에서 3층 대강당에서요. 역시 오후 2시부터 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NK입니다. NK. NK 같은 경우에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40% 8,300원인데요. 고점에서 사셨구나. 예, 그래요.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고점에서 이거 물론 달리는 말이 더 달리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NK 흐름이 개인들 글쎄 이분이 2607님이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인지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고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물량 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SNU. 이제 바닥에서 슬슬 이제 다 이평선 뚫고 올라오려고 폼 잡고 있어요. 이래서 일단 4,850원인데요. 이거는 좀 한번 들고 가보죠. 왜냐면 이제 조정을 끝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상승 이제 좀씩 올라오는 기조로 바뀌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부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좀 가져가 볼게요. 다음 종목. 창에탄올입니다. 창에탄올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요번에 특히나 소주값을 올렸는데도 안 올라가죠. 이제 반등을 못 해주고 있죠. 이러면은 일단은 이럴 땐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23,500원인데요. 일단 저는 이거 매수해서 홀딩은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보는 주식의 관점에서는 분명한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좀. 그런데 소주값이 거의 뭐 몇 년 만에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주식이 쉬고 싶다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나와서 일단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500원인데요. 어차피 매수가 근처니까 일단 나오시세요. 다음 종목.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지금 돌려 세우려고 그래요. 이제 살살 지지받으면서 돌려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거 돌려 세우면 괜찮죠. 그죠? 돌려 세우면은 그러니까 요번에 이러다가 한번 돌려 세운 게 있었죠. 살짝 하루. 그게 뭐예요? 강원랜드였지. 그죠? 강원랜드도 보시면은 물론 지금 다시 빠지지만 하다가 잡고 한 번은 돌려 세웠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얘는 계속 가지는 못할 거라고. 왜? 얘 회사가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리한 투자자라면 이 양봉에서는 그냥 나왔어야 돼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워낙 그래요. 그리고 근데 루트로닉도 지금 여기서 돌려 세워야 돼요. 이제. 돌려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밀려버린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2,000원 제가 드릴게요. 42,0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종목. 동양네트워크스입니다. 동양네트워크스인데요. 동양네트워크스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죠. 이러면 이런 주식은 팔아야 돼요. 실은 이 주식은 지금 팔 기회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2,900원인데 워낙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밀리잖아요. 근데 이 회사 내용이 그렇게 가져갈 만한 내용들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가져갈 만한 내용이면 제가 그냥 들고 가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회사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 뭐 그렇게 매력 없어요. 투자라고 관점에서는 더 매력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요런 타임 때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오시고 욕심낸 것 같은데 일단 이 주식은 그냥 조금이라도 반등이 있을 때 계속 물량 정리하십시오. 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계속 밀리죠. 카지노 주식 저는 뭐 계속 안 좋게 봅니다. 왜냐? 중국 애들이 돈을 안 푸는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계속 해외 가서 도박하는 거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해외에 가서 도박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로 반 어떻게 해버린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올라오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지노주들 저는 뭐 계속 당분간 안 좋게 볼 겁니다. 중국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카지노주는 전 매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카지노 주식이 지금 우리나라 전부 막 크게 매머드화 시키는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작용이 살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번 주인가요? MBC인가 어디 문화방송인가 어딘가 모 방송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있던데 그 프로가. 그래서 저도 그걸 유심히 봤었는데 저도 그 말에 좀 많이 동감을 해요. 그래서 전 카지노주 당분간 매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이라도 그냥 요 가격 근처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예. 요번 잘 올라오다가 요번 주에 예, 그 매도가 있었죠. 요번 주에 매도 나온 거는 근데 전 주식은 두 가지라고 봐요. 뭐가 두 가지냐? 안 좋아서 매도가 나오는 거하고 좋은 뉴스에 속된 말로 단타들이 붙어서 나오는 매도. 근데 이 회사는 아시죠? 김수현 스마트폰을 그 레노버인가요? 거기 자회사에 공급한다는 뉴스에 오히려 개인들 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관도 약간 매도가 나왔고 했는데 기관들도 뭐 요즘 단타화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물량은 먹고 소화를 해내야지 결국 가져가는데 금요일 날 시장 별로 안 좋았는데 예, 밑꼬리 달고 일단은 잘 끝나놨어요. 이 정도면. 근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신문에서 그런 뉴스를 봤어요. 김수현 씨가 내년에 그 회사를 군대를 가면은 2년 동안에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그 김수현 초상권을 쓸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이 과연 먹힐까라고 했는데 저는 그 기사 보고 웃은 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현빈 씨는요 2년 동안 해병대 가 있는 동안 사람들이 해병대 가 있는 걸 모를 정도로 광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광고 효과 계속 먹혔고요. 그럼 현빈 씨는 뭐 군대 안 갔나요? 그 군대 가서 2개월 그 해병대에 있는 동안 어떻게 광고 그렇게 나오고 계속 광고 효과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모르시고 쓴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분이 예, 그 기자분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엔 반대예요. 현빈 씨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수현 씨 만약에 가더라도 그건 계속 살아있다 가능성. 그래서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아서 오히려 올라온 거에 단타. 그러면 그 물량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가겠죠. 저는 일단 뭐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그래서 일단 홀딩하고 더 보시죠.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 현재 예, 아시죠? 이거 왜 그랬는지. 일단 이런 경우에는 올랐을 때 무조건 치고 나와야 돼요. 근데 요번에 이분 올라가셨을 때 샀죠? 요런 고생합니다. 요건 손절가 드릴게요. 더군다나 비중 60%. 요번에 이거 깨지면서 배우세요. 7646님. 주식 그렇게 하시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요번에 이렇게 좀 깨져서 아프겠지만 그래도 배우세요. 그렇게 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7646님을 구해줄 거예요. 이거 손절가 9,000원 드릴게요. 9,000원 깨지면 예, 일단은 절반 아니 한 40~50% 손절하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종목. 화승인다입니다. 화승인다인데요. 화승인다 지금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야, 이거 세더라고요. 요번에. 저도 요번 주번에 야, 살아나는 거 보면서 야, 힘 있다. 일단 살아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5,900원. 이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 4,900원 드릴게요. 그거 안 깨지고 만약에 여기서 살아나서 치고 나간다. 그럼 일단 또 봐야죠. 왜? 조정받고 치고 나가는 거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살살 들어오거든요. 외국인 물량 얼마 안 되지만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단계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예. 아이고, YW입니다. YW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020원 20%인데요. 이건 워낙 거래 되게 없는 주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분석한다는 게 별 의미는 없는데 제가 그냥 보자면 이건 좀 올라오고 나면은 이거는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워낙 거래 없는 주식이라서 올리려면 누가 확 올리겠죠. 근데 글쎄요. 그래서 이건 분석하는 게 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이라도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예, 여기까지 한 걸로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여러분들 그 강현민 대표 직접 많이들 보고 싶어 하셨는데요. 예, 오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민 대표가 강연을 제 강연 중에 나와서 강연을 할 것 같으니까요. 저도 어떤 부분을 할지 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뭐 방송에서 안 한 이야기들을 그래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이 오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거기 강연 뭐 백스코어가 어느 정도 좌석수가 되는 데지만 그래도 예,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금요일 날 미국장 올라서 오늘 새벽이었죠. 예, 미국장 올라서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주식 오늘 방송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날씨 춥지만 그래도 날씨 좋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어디 뭐 간단한데 어디 추우려나? 그래서 간단히 나갔다 오세요. 주말에 좀 덜 춥다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예, 12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